네, 지난 1999년 대구에서 6살 된 어린이가 황산 테러로 숨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네, 하지만 범인은 아직까지 붙잡히지 않았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공소시효도 만료가 됩니다. 네. 이승훈 기자가 이 사건을 자세히 취재했는데요. 아무래도 남겨진 가족들은 지금 참담한 심정일 것 같은데요. 네. 당시 아이의 나이가 6살이었는데요. 황산에 의해서 심각한 화상을 입고 49일 동안을 고통과 싸우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흐른 시간이 15년인데요. 하지만 누가 무슨 이유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지도 못한 채 공소시효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은 공소시효. 사건을 뉴스 따라잡기에서 따라가 봤습니다. 한낮에 기온이 34도를 넘긴 대구. 한 중년 여성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왔다는 이 여성. 15년 전 끔찍한 사고로 6살 난 아들을 잃어야 했습니다. 1999년 5월 20일 아들 태환이는 학원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태환이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학습지 수업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들려온 비명소리. 제가 비명소리 들었어요. 비명소리가 짧게 약하게 났는데 설마 우리 애일까 하는. 황급히 뛰어나간 어머니의 눈에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는 아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태환이었습니다. 엄마 뜨거우니까 잘 안 보이더라. 그리고 잘 안 보여서 오는데 이제 신발 하나는 벗겨져서 그거 들고 왔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상상하기 싫은데 매번 각인이 되죠. 태환이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얼굴과 몸에 황산을 뒤집어 쓴 태환이는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첫날 병원에 갔을 때 생존율 5%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한테 준비하라는 말씀도 몇 번 하셨고요. 매일매일 고통과 싸우던 태환이 안타깝게도 49일 만인 그해 7월 8일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누가 왜 이런 참혹한 일을 저질렀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충분하게 증거 확보를 못한 게 이 사건의 가장 큰 허점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황산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그 집에 황산을 은닉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초기에 그러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찰의 수사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다 결국 2005년 수사팀마저 해체됐습니다. 비통한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태환군 부모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와 함께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냈습니다. 수사상의 부족함과 오류가 있었다고 보고 이것이 보강되면 좀 더 이렇게 진실을 파악하는데 한 발 더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후로도 7개월이 흘렀지만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검사하고 있고 우리가 미디어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 수사한다는 얘기만 맞춰서 못 드리겠네요.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건의 공소시효가 7월 7일, 그러니까 불과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건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나 대구 어린이 실종 사건처럼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태환군의 부모는 의혹이라도 풀 수 있게 의심이 가는 용의자에 대한 재판을 열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현장에서 태환군은 일관적으로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정신은 정확해서 그냥 중환자실에 있을 때 혀가 화상으로 굳어버렸으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반응은 다 있었거든요. 네가 가니까 기다리드나 아니면 오드나 옆에 이거 비웠죠 누가. 그러고 다른 피아노 골목으로 가는 사람은 누구더나. 태환군이 지목한 건 같은 동네에 살던 한 남성. 어머니는 당시 녹음한 태환군의 진술을 범죄심리연구기관에 보내 분석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태환군의 말을 상당히 신뢰가 높은 증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피해 직전 또는 피해 직후에 피해 아동이 아저씨의 목소리를 들었거나 봤다는 진술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매우 일관되게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이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신뢰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 어린 태안군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참고 자료는 되죠, 충분히. 시민들에게 참고 자료는 되는데 기소하거나 그건 힘들죠. 용의자를 목격한 건 태안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명의 목격자가 더 있었는데 한 명은 태안군의 친구였습니다. 청각 언어 복합장애가 있는 아이라서 그때 당시에 이 목격자가 누구를 봤다 해도 아닌 줄 알았죠. 언어 외에는 아주 영리한 아이예요, 그 아이가. 태안이가 그때는 유일한 친구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의 목격자. 사고 난 날 이분이 직접 전화를 해서 내 누구를 봤다, 골목길에서 어느 한 사람을 봤다라고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한 상황인데, 성인인 목격자까지 나타나면서 경찰은 지목된 남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용의자의 통화 기록과 행적 진술 등이 알리바이로 인정되면서 피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태안군의 부모는 아직까지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술부실 결과 거짓이 나왔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태안이 말은 진실이고 그 사람이 7, 8차례 받았는 진술에서는 거짓이 나왔다고 하면 진짜 이건 진실 공방이어야 되잖아요. 15년 동안 이어온 의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공소시효가 끝나서 이게 밝혀지지 않고 공소시효가 끝난다면 저희는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 사람도 자기가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자기도 밝혀야 되잖아, 무죄를. 아동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용의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는 부분이 요점이라고 보는 것이죠. 일부에선 강력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까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모든 범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살인, 성폭력, 특히 어린이 대상이라거나 이런 범죄에 있어서만큼은 공소시효를 과감하게 배제하는 그런 입법적인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닷새. 닷새 되면 설령 진범이 잡힌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태안이한테 처음에 한 약속이 태안이한테 나쁜 짓 했는 사람 잡아서 혼내줄게, 사과하게 해줄게, 그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기다리면서 15년을 기다렸고 저희는 태안이한테 했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